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질점이 뭐 운동량이 어떻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각운동량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뭐 시기야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 개의 점들이 뭐 각자 알아서 움직여요. 아니면 한 덩어리로 움직여요. 서로 상대 위치가 변하지 않고. 그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F는 MA 아니면 뭐 운동량 보존 그런 게 적용이 될까 말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적용이 되겠죠. 걔들은 법칙이니까. 근데 그 다음 문제가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점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걔네들을 해석을 해요. 뭐 혹시 연습 문제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막 지맘대로 다 움직인다고 쳐요. 그럼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해야 쉽게 해석할 수 있겠냐요. 하나씩 다 일일이 추적을 하느니 그냥 이거 뭔가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면 좋겠다. 그게 뭐였냐면은 무게중심이라는 거. 영어로는 center of mass라고 쓰는데 같은 의미로 우리가 쓰는 단어가 무게중심? 질량중심이 먼저지? 미안. 무게니까 센터 오브 무게라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중력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이 센터 오브 매스겠죠. 사실 둘이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력이 어디에 작용을 해요? 질량에 비례해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의 중심이라는 말이 결국엔 무게의 중심, 무게라는 건 중력이에요. 중력의 중심하고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점들이 나눠져 있으면은 분포돼 있으면은 걔 무게중심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이 챕터에서 다루는 큰 내용이고,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뭐 이번 장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정력학에서 배웠다고 보면은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고요. 이 R은 어떤 원점에서 위치로 보셔도 되고 어떤 임의의 점이든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M을 다 더한 거는 우리가 그냥 전체 질량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질량 곱하기 거리를 질량으로 나눈 거니까 어떤 차원이 돼요? 거리가 되겠죠? 질량 곱하기 거리를 질량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만 남겠지.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벡터니까 위치죠. 그래서 R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기를 어떤 평균값 같은 것들은 위에다가 줄을 하나 그어서 평균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벡터지만 벡터라서 위에 줄이 있지만은 위에다가 줄을 하나 더 긋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손으로 쓸 때는. 그 다음에 아마 책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얘를 R을 두껍게 쓰죠. 굵은 글씨로 써도 벡터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위에 줄을 하나 더 그어도 같은 뜻이고, 아니면은 이거가 헷갈린 그러니까 학문마다 다른데 어디에서는 벡터를 밑에다가 줄을 그어 표시를 하기도 하거든요. 걔도 위에다가 줄을 그으면은 평균이다. 뭐에 대한? 무게중심에 구하는 그런 평균이다 라고 표시를 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책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기 힘드니까 되게 이런 식으로 쓴다 라는 것까지 저번 시간에, 이건 저번 시간 얘기 안 했지. 여기까지 얘기했고 좀 알아두면 좋겠죠. 칠판 지우개. 그래서 책에 이제 14.2를 좀 제대로 들어가 볼 건데, 결국에는 무슨 어떤 결과식이 나오냐면은 식 14.4예요. 이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각각 이제 위치 R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해주면은
모멘트에 대한 보존식이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을 하기로 해요. 우선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어떤 접근을 했었냐면은 여러 개의 점들이 있을 때 그 점 각각의 힘이 가해진다라고 했어요. 뭐 여기에 얘가 1, 2, 4라고 하면 여기에 F2가 가해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가해진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냐면은 1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M1이 A1이랑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할 거잖아요. 뭐 어떤 힘이 가해졌다면 그 힘이 뭐가 있어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F1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상대 위치가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위치가 고정돼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어떤 얇은 젓가락 같은 걸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칩시다. 질량은 없는 젓가락이에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만 힘을 줬을 때 얘네들이 딸려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질점 1번에 대해서 힘이 F1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 2에서 2번에서 1번에 가해지는 힘도 있겠죠. 내부적으로. 이 선을 따라서만 가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력학 때 트러스 해석한 거 얘기를 하자면 트러스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서로 연결된 부재 방향으로만 힘이 전달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재는 압축이나 인장만 하지 중간에 쉬는 건 없다라는 게 트러스의 기본 구조였거든요. 왜 처음 본다는 듯한 표정을 하지? 내부에서 가해지는 힘은 그래서 점 1에 대해서 2가 가하는 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어떤 힘이 가해질까요? 3번이니까 1에 대해서 3 이렇게 되겠죠? 그 그림 14.2 얘기하는 거예요. 14.2. 그 다음에 뭐 F11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어요? 지가 자기 자신한테 가하는 힘? 그런 거 없잖아요. 걔는 0이에요 그냥. 그래서 질점 1이 갖는 가속도는 자기네들 내부끼리 왔다 갔다 하는 힘도 있긴 있을 거단 거죠. 근데 그냥 편의상 F11도 써줍시다. 0인 건 알지만은 이해됐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다른 힘은 더 없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M2A2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여기 얘에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러면은 외력은 있고 그 다음에 이 또 서로 간에 고정된 위치끼리 왔다 갔다 하는 힘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작용하는 힘이. 근데 얘는 F21일 텐데 보니까 F12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크기는 같아야겠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방향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반대일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서로 반대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M2, M3, M4도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다고 치게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식을 구하는 게 핵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더해줘요. 다 더해주면 좌변은 뭐가 돼요? M1, A1 더하기 M2, A2 더하기 M3, M4 뭐 그렇게 되겠죠. 딱 이 항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i가 1에서부터 n까지 가는데 우리가 지금 그림 그려놓은 거에서 n이 4잖아요. 그러니까 1, 1, 2, 3, 3, 4, 4 그렇게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좌변은 됐고 우변이 좀 문제인데 F1은 뭐 그대로 남을 것 같고 서로 더할 때. 근데 얘네들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애들. 걔네들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얘는 0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가하는 힘은 0이었잖아요. 그걸 고려할 이유가 없으니까. 각각 0이고. 그 다음에
F21이랑 F12는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변을 싹 더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상쇄될 거고 F13은 여기 F31이랑 없어지겠죠. 둘이 더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F23은 F3이랑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얘네들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럼 결국에 누구만 남아요? 외부에서 가해준 힘만 남겠죠. 그게 이 식에서 좌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오브 파티클이라고 해서 질점들이 이렇게 서로 상대 위치를 고정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힘을 준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외부에서 준 힘이에요. 내부 힘 상관없어요. 외부에서 준 힘을 다 더한 게 얘네들의 각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합이랑 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힘을 F1만 주면은 나머지 4개의 가속도를 한 번에 알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풀릴까요?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풀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여기 F1에 가해지는 FI에 가해지는 힘을 다 안다고 했을 때 이쪽에 그럼 여기는 우리가 아는 거죠. 모르는 건 뭐가 있어요? M1A1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M1, M2, M3, M4는 질량이니까 주어졌다고 칩시다. 몇 킬로그램짜리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럼 얘는 됐다고 치는데 모르는 게 뭐 있어요? 가속도 4개를 모르죠. 근데 시간 하나잖아. 그럼 시간 하나에서 가속도 4개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만약에 문제에서 뭐 다른 조건을 줄 수 있겠죠. 뭐 누구는 얼마고 누구는 얼마고 얘만 구해라. 그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럼 구할 수 있죠. 식이 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만 가지고 풀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쨌든 지배방정식은 하나 알 수 있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13장까지는 하나의 질점에 힘을 하나 가했으면 걔만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냥 F는 MA였는데 이제는 여러 개의 질점에 가해주는 힘을 다 더했을 때 전체의 운동의 합만 알 수 있다. 전체 운동의 합. 각 운동은 하나하나 질점의 운동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주어진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만 힘을 줘도 나머지 애들들이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딸려서.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준 게 얘의 가속도에만 영향을 준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때 요거 위주로 세워야지 각각의 질점에 대해서 F는 MA를 따로따로 적용하는 거는 안 된다. 14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5장부터는) 이 파티클들이 더 많이 모여서 하나의 물체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뭐 칠판지우개가 있다고 칩시다. 칠판지우개에서 한 점에만 제가 힘을 딱 가했어요. 여기 끝에 모서리에만 힘을 가했다고 칠게요. 얘가 있는데 모서리만 어떻게 힘을 가하면은 이 모서리만 움직여요? 나머지도 다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여러 방향으로 여러 군데에서 준다고 해도 걔가 각 그 힘이 작용한 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체 전체에 대해서 뭔가 움직임을 유발을 한다라는 식으로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식은 여기에다가 각각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F는 MA 말고 또 배웠던 게 그냥 하나의 파티클에 대해서 이것도 배웠죠? 배웠어요? 얘는 모멘트고 거기에 대해서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 이 식까지 쓰면은 이해되죠? H가 각 운동량이었잖아요. 각 운동량이라는 거는 여기까지 가야 돼. 이거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었잖아요.
잘 기억 안 나요? 한 번 더 가야 돼?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얘는 뭐가 돼요? V죠.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이니까. V랑 크로스 프로덕트 MV인데 우리가 이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을 할 때는 같은 방향 벡터끼리 외적하면 값이 얼마예요? 0이 되잖아요. 왜 0이 돼요? 두 벡터 간에 사인 세타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같은 방향이면 사인 세타가 0이 되잖아요. 세타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이것만 살아남는데 시간에 따라 질량 변해요? 안 변하잖아. 아니, 안 변한다고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m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얘 누구예요? 가속도잖아.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다? 우리가 각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은 MA에다가 위치를 외적해 준 거랑 같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변이고 좌변에 대해서는 그러면 MA에다가 얘를 그냥 외적을 해주는 꼴이잖아요. 그거를 F에다가 똑같이 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법칙이라고 받들고 있는 게 F는 MA가 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R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모멘트. 이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이제 됐어요? 그럼 이 식을 여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뭔가 모멘트라는 물리량을 가했을 때 얘만 변한다? 그게 아니라 나머지도 똑같이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이해됐어요? 같은 식이죠. 여기서 나온 거랑 똑같죠. 그냥 양변에다가 R 크로스 프로덕트만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뭐를 얻었다? F에 대한 전체 가속도 변화량 말고도 모멘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다. 모멘트에 대해서는 식이 어떻게 되냐? 힘하고 위치. 이 위치라는 거는 어디를 원점으로 놓든 상관없어요. 여기를 놓든 여기를 놓든 원점을 여기로 놓든 간에 거기에 대한 각 질점들의 위치 벡터들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식이 성립을 한다. 라는 거. 그래서 시스템 오브 파티클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식을 여러분들이 우선 알고 시작하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시그마 붙은 거 빼고. 양변에 시그마 붙었긴 했는데 걔 빼고는 F는 MA 아는데 모멘트는 뭐야? MA에 대한 이 R의 크로스 프로덕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식은. 그러니까 사실 물리 법칙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14.1b로 넘어가면은 이런 거를 다 설명하기도 좀 뭐하다. 각 질점의 운동량의 합을 구할 수 있죠. LI는 각 질점의 운동량이잖아요. 걔를 다 더해주면은 그냥 우리가 얘는 전체 시스템의 운동량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비슷한 예로 각 질점의 질량을 다 더하면 걔는 뭐라고 쓰면 돼요, 우리가? 전체 질량이잖아요. 각 질점의 질량들을 다 더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죠. 얘는 스칼라잖아. 위에 손 그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우리 배웠던 거. 전체에 대한 각운동량. 그냥 H만 쓰는 게 아니라 각운동량은 밑에다가 뭔가 문자를 하나 쓰죠.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점에 대해서 각운동량. 왜냐하면 얘 점을 O라고 해야 거기에 대해서 R1이 나오는 거예요. 점 O에 대한 R1.
상대 위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가군동량을 할 때는 밑에다가 어떤 점을 기준으로 구하는 거다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아니 뭐 이거를 다 일일이 쓰고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각 운동량의 전체 시스템의 각 운동량은 각 질점들의 각 운동량의 합과 같다. 뭐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질점이 이리저리 분포돼 있으면 각각에 대한 각 운동량을 구해서 걔를 다 더해주면 돼요. 근데 각 운동량을 구하는 위치 벡터의 기준점은 같아야겠죠. 나는 오늘 뭐 얘에 대해서는 여기를 원점으로 하고 얘에 대해서는 여기를 원점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위치 벡터를 구하시면은 가군동량 보존도 성립을